일제가 대륙 침략의 야욕을 보이던 1937년 중일전쟁의 시작과 함께 일본은 본격적인 전시동원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각종 공출과 수탈, 강제징용과 근로정신대, 학병의 징병까지. 일제는 그 과정에 화가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직역봉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직업으로 뭘 다 해라라는 것이고, 자, 그런 속에서 화가들, 예술가들에게 요구됐던 게 채관, 보국. 채관은 관은 붓입니다. 그러니까 채색 붓이니까 화필이라고 하는 걸 말하죠. 화필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능력으로 보국, 나라의 은혜에 정말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나라의 은혜에 보답한다. 자신의 직업으로 국가에 충성하라는 직역봉공. 그림으로 국가에 이바지하라는 채관보구. 일제는 그들이 공인한 전람회로 화가들을 배출하며 우리 민족을 선동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김기창은 1931년 제10회 조선미술전람회에 판상도무를 출품해 입선한 후 16회 고담으로 최고상인 창덕궁상을, 이듬해 하일로 총독상을, 18, 19회에 연이어 특선을 수상하며 조선미술전람회 추천작가가 됩니다. 이후부터 반도총후미술전람회와 조선남아연맹전람회, 결전미술전람회에도 참가합니다. 장우성 역시 마찬가지. 조선미술전람회 동양화부에 해변소견으로 입선하고 서화협회전으로 입선한 이후 지속적으로 조선미술전람회에 4회 연속 특선함으로 선전 추천작가가 됩니다. 1934년 6월 16일자 매일신보에는 22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수상한 이후 대표로 수상소감을 발표한 내용도 발견된 상황. 감격이 실리는 목소리로 총호 국민예술건설의 시몬을 경주하여 매진할 것을 굳게 맹세하는 답사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매일신보에 지금 기사화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바로 반도총호 미술전에 이 부동명왕을 갖다가 그렸다는 건데, 이 부동명왕이 일본의 그냥 단순한 불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일본이 일제강점기에 일종의 호국불교로 이 항마 의식을 갖다가 하기 위한 하나의 수호신으로, 여기에서 항마라고 하는 거는 그 대상이 바로 미영 연합군을 뜻하는 거거든요. 김은호는 조선미술가협회 창립위원과 평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조선미술가협회는 미술가들의 총력을 발휘하고 직역봉공을 위해 조직된 단체. 반도총후미술전람회에는 방공훈련이라고 하는 작품도 출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은호, 김기창, 장우성은 깊은 인연의 관계. 김은호가 김기창과 장우성의 스승으로 이들은 사제지간입니다. 일제 말기로 넘어오면서 일제는 더욱 노골적인 친일 작품을 요구합니다.
이상범, 심형구, 윤효중, 김인승과 김경승, 이들 작가도 친일 작품에 참여합니다. 일본인과 함께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단체 단광회도 조직되는데, 조선에서 징병제가 실시된 것을 기념하며 그린 조선 징병제 실시 기념화가 대표적인 작품. 일제는 이러한 작품을 일반인에게 보여주며 사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상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경험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확한 모습은 띄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내거나 조각으로 만들었을 때 사실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미지가 힘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일제강점기, 일제에 부역하는 이미지를 생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글을 못 읽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때 그림으로 무엇을 확인케 하는 것이어서, 김기창의 그림 중 가장 손꼽히는 친일 작품은 총후병사. 1944년 조선 식산은행 사보인 회심지 속 표지입니다. 자료를 처음 공개한 이태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 군장으로 간이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병사의 옆모습을 포착한 그림이다. 얼굴과 주먹진 손에서 성전에 참여한 멸사봉공. 그러니까 일제를 위해 힘쓰려는 굳은 의지가 생생하게 담겨 있다. 1943년 매일신보에 발표된 님의 부르심을 받들고서 이 시화 연재물에 그린 사파 역시 논란의 작품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보고서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군복 차림으로 축이병이라는 어깨띠를 두른 당당한 표정의 조선 청년의 모습을 그려 징병된 기쁨을 표현하였다. 님의 부르심을 받들고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게 님이 일본 천황이죠. 일본 천황이 불러서 전쟁에 나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선 징병에 자원하자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매일신보에서 이렇게 특집을 마련해서 하루에 한 건씩 친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자 김기창 스스로는 말하기를 이건 아니다. 이거는 정말 이웃의 얘기인데 이 두 노인이 이제 늙어서 아들을 낳았다. 그랬는데 그 황병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서 그때 그런 어떤 슬픈 상황에 대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조선시대 학자인 율곡 이이와 그의 어머니인 신사임당의 영정을 그린 김은호. 그의 작품은 어떠할까? 대표적인 친일 작품으로 금차봉납도가 있습니다. 이당 김은호가 당시 그 최고의 친일파 귀족이었던 윤덕영의 처가 이제 애국금차회, 애국부인회 이제 회장이었는데 그들이 애국부인회에서 이렇게 모임에서 금비녀, 그다음 금부치, 돈 이런 걸 모아서 이제 일본군 사령관에게 이제 국방 헌금을 내는 그런 과정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이제 천황에게 보낸다고 그러고 그게 이제 매일신보에 나오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화가로서 이제 그 사회적 뭐라 그럴까 출세? 세속적인 출세죠. 당시 김은호의 금차봉납도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일제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던 금차봉납. 취재팀은 1937년 당시로 추정되는 애국금차회의 금차봉납 영상을 어렵게 입수했습니다. 愛国検査会を設け、届ける日の終生の記念として
身にも代え難き金のかんざしを国防献金にアテンとするこの運動は、やがて一般婦人に呼びかけられ、金かんざしの持ち合わせなき婦人は、献金袋を差し出すという積聖の現れには、何人も深き感動を覚えずにはおられません。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평가를 듣는 화가의 입장에선 하고 싶은 말이 없을까? 친일 화가의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저는 친일하지 않았다고 단정짓지는 않습니다. 그 격동의 시기에 정말 비참한 시기에 살아내야 했던 우리 백성들이 겪었던 슬픔이에요. 자발적으로 나가서 그런 운동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저는 거기 그 살아냈던 우리 민족의 아픔이나 백성들의 그런 고뇌는 정말 생각해주지 않고 이렇게까지 정말 가혹하게 할 수 있는가? 친일파라는 누명을 쓰면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 친일파라는 이제 누명이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죠? 누명이죠. 네. 그 누명입니다. 그 3.1운동 때 3.1 그 독립신문? 독립신문 돌리다가 잡혀가지고 핍박도 받으시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하셨어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 부분을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누가요? 그러니까 이제 김은호 그 당시 누가 선생님께서 했었는데 그거를 한 사람들이 그 당시 사정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했어요. 그 진상조사위 조사관들이요? 뭘 알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태어나서 그 당시 삶을 알아요? 그러니까 모르잖아. 이제 뭐 직접 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그런데요. 그 연구를 자료 뒤에는 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 뒤에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산 사람들도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월전 선생님께서도 자발적으로 그 작품을 출품하셨던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런 전시 상황 속에서 이제 출품을 이제 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뭐 여러 그런 그 약간 친일 성향의 그런 미술 전람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남아 연맹이라든지 단광회라든지 구신회 같은 그 당시 상황에 부응하는 전람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월전 선생님은 거기에 한 번도 참가하신 적이 없고요. 자발적인 의도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곤란해지는, 힘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출품을 하셨던 게 그게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친일에 우린 어떠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1930년 이후에 중일전쟁,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전후한 그 시기에 일본은 팽창정책이 아주 노골화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시대가 갈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서정주 시인 같은 경우도 시에서 일본의 시대가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이제 고백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 당시 많은 예술가들도 일본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예술가들이 어떤 시대 정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한계가 많았다. 그러니까 예술 세계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미술은 무조건 이제 그런 선진 문명이고, 그 미술의 어떤 소임이라는 것이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한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